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2일 2차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2차전지를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고요. 2차전지를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산업에 대한 캐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들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선 매입을 해서 대기를 하면 향후 이제 캐즘에서 산업이 다시 성장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도 4.8%,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12% 가까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금요일에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특히 30만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좀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차트를 보더라도 이전에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가격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고요. 여전히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선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이제 돌파할 준비를 시작할 거고, 추세에 대한 완벽한 아직 돌파는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바닥을 다지러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형태를 만들던 간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바닥을 다지는 행위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옆으로 눕기 시작하고 위로 턴어라운드라는 시점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월봉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전지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고점에 대비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약 이제 2년 이상을 지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매수를 진행을 좀 해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워낙 이제 급락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다지고 있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고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버티고 있는 형상입니다. 마찬가지 전부 다 아직도 바닥 라인을 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워낙 지금 4분의 1 수준의 주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좀 많은 매도를 하다가 이제 금요일에 좀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음운구름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도 내려가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 돌파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되었을 때 매입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상황을 좀 보니까 중동에도 지금 전쟁이 확전이 좀 되었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일 코스피에 대한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점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입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매입을 해 나갈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점점 이제 음운구름을 돌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상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이 나오고 나서 충분한 물량이 소화되고 나야지만 본래 이제 주가의 흐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LNF도 5만원 수준의 형성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수렴 구간을 만들면서 21선과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지만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LNF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고요. 요거를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치고 나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종목들은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죠. 그래서 지주회사로서 좀 에코프로비움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네,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61선 수준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뚝뚝뚝뚝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61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구간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61선을 안착시키고 꽤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초입기를 기다리는 그 시점이 올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집하는 구간이 서서히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향후 이제 차트랑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다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2차 전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6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완성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로 지금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중국 시장을 지금 최초로 우리 한국의 K배터리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종 규모로서 전기차 12만 대분의 곧 출시할 고급 모델에 이제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례적인 수주가 나왔고, 테슬라 벤처에서 신규 고객을 또 확보를 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향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캐즘을 돌파할 그런 상황을 지금 타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고급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면에서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LG가 납품하는 46 시리즈가 LFP보다 효율이 높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업계들이 LFP를 다시 신규 공장을 만들고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 LFP 배터리를 따라가는 형세였거든요. 그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LFP 배터리가 가격이 훨씬 저렴했고, 그 다음에 열 폭주라는 그런 이 배터리 불나는 현상에 대해서 안정도가 높고, 그 다음에 NCM, 요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그런 가격이라든지 그런 수급이 안정적인 이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로 좀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우리나라 LG 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도입한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를 덜 넣어도 주행거리가 향상된다라는 점에서 이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향후 이렇게 된다면 LFP 배터리 대신에 NCM에 대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고, 중국 내에서도 그러한 물결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NCM 배터리가 또 추가적으로 수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랑 그 다음에 NCM 배터리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LFP는 중국에서 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따라가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NCM은 우리나라가 주로 하던 배터리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싼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 것이 LMR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리튬, 망간, 리치에 대한 배터리를 새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는 NCM보다 싸고 LFP 배터리보다는 조금 비싼데, 당연히 성능 측면에서도 LFP보다는 LMR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기능을 낼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중국을 적당히 기술력으로 견제를 하면서도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앞서 나가겠다, 이런 이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시장이 이제 개화되었을 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에서 코발트 프리 LMR 양극재 개발에 들어갔고요. 경량 공장에서 LMR 대응용 라인 일부를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LMR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 새로운 이 2차 전기차 이 활성화 시장에서 이 LMR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MR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점 찍은 제품이고, 배터리가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보다 밀도가 33%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앞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 저장 용량이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주행거리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기차 이 배터리를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LFP 배터리 대신에 LMR 배터리가 효율성으로서 또 이제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튬에 대한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코발트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 설비 측면에서도 LMR이 장점이 있는데, 기존 NCM 양극재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NCM을 주로 많이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생산 라인도 많이 구축을 해놨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NCM 배터리가 다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LMR로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또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양극재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런 시장에 대한 업계가 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NF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로 이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의 ESS 시장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FP 배터리를 주로 지금 이제 ESS에 넣을 예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전기차가 캐즘을 보이더라도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지금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ESS 시장이 활성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LNF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ESS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축하고 있고요. GM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 최대 사업용 ESS 기업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또 했고요. 테스볼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11일에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얼마나 큰 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점점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ESS 쪽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확실히 재생에너지 쪽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정권이 좀 바뀌면서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이제 AI 종목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좀 제외되었고, 방산, 그 다음에 뭐 조선, 원전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는 형상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좀 이제 이 관련된 2차 전지 쪽으로 힘이 다시 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태양광 풍력을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꽤나 급격하게 깔았었죠. 2017년부터 해서 그 수를 늘렸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난 만큼 사실 저장고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설치가 지금 필수적인 거고요. 계속 무리하게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이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ESS를 먼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ESS를 효율적으로 설치를 해서 에너지가 정말 분산형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출력 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ESS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2차 전지 쪽도 국내 ESS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돈 냄새 잘 나는 이제 테슬라, 머스크도 이제 ESS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상하이에 40억 위안 규모의 ESS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이어서 에너지 용토를 확장한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최대 규모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ESS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긴 했지만 확실히 점점 급격하게 ESS에 대한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K 배터리가 또 한번 한몫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LFP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으로서 앞서가고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아까도 보았듯이 고급 차량이라든지 그런 쪽에 NC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까 LMR 배터리였죠. 그렇게 해서 성능이 좀 앞서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으면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다시 한번 비중이 높아지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ESS 시장에서도 그런 고효율의 배터리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일 면적의 그런 ESS의 크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당연히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아직 이제 EQ 실적이 아쉽다. 그래서 우려 정점은 지났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도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지금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전지는 유럽향 출하 부진, 생산세 공제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 근데 이게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었고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 우려 등으로 주가의 하방 압력이 계속되었지만 악재는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래보다는 위를 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하향세를 겪었고 장기 이평선을 보았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미 이제 턴어라운드를 위한 시작점이 될 거고 이제 돌파한 뒤에 장기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이제 얼마나 놀 것인가가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기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이 형성되었었고 그 미국 시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내년 중간 선거쯤에서 그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배터리가 지금 성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LFP 배터리가 왜 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능 면에서는 당연히 NCM이 훨씬 좋았는데요. LFP가 확실히 경쟁력이 높았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왜 이렇게 높으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그죠? 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료에 대한 가격도 중요하고요. 재료 가격이 결국에는 수급이기 때문에 이 코발트가 너무 비싸죠, 여기는. 근데 리튬과 이제 이 철과 이런 인산이 상대적으로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대비해서 수급이 좋고 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보았듯이 리튬이라는 이게 리사이클링으로 해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는 리사이클링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 동산과 이제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배터리 원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배터리 시장이 열린 지 꽤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기대만큼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 전기차들이 꽤나 이제 오래 운용이 되었고요.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있는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사이클링해서 원료를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면 향후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이 점점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불이 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좀 구매가 고민되는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죠. 대신 이제 원료 가격, 전기 충전이기 때문에 기름값보다 전기 충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를 잡는 것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정성 측면은 점점 잡아가는 것 같고, 이제 가격 측면이 중요한데요. 가격이 싸면은 또 이제 주행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LMR 배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계속 주목을 하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향후 이제 배터리에 대한 또 활성화 시장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이 또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향후 이 종목들은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제 턴어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해 가는 것 같고, 바닥 라인에 돌파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계속 영상을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